안녕하세요. 튼튼 노후 TV의 의사 강남구 닥터 김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사망률 1위 뇌경색 70대 다리에 나타나는 위험징후 7가지 이야기의 첫 장을 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 거. 이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혹시 모를 위기 순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에서 먼저 울리는 작은 경고음에 관한 얘기라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가까운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숫자와 의학 용어는 최대한 덜어내고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처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외래에서 만난 72세 어르신의 사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선생님, 며칠째 오른쪽 다리가 자꾸만 힘이 풀려요. 일어나 걸어가려는데 발끝이 자꾸 바닥을 긁어요. 잘 넘어진 적도 있고요. 무릎이 헛돈다고 해야 하나 어르신은 무릎 관절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하루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서 있으면 누구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법이니 그냥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똑같이 오른쪽 팔에도 힘이 덜 들어가고 말끝이 둔해지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왔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뇌경색. 그리고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그 혈관이 책임지는 신경 기능이 갑자기 꺼지는 병입니다. 누군가 전등 스위치를 내리듯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이 병의 잔인한 특징입니다. 전조가 아주 없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피로, 허리 디스크 같은 친숙한 원인으로 둔갑시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참는 법이 아니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도 끝은 뇌에서 맺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신호는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뇌경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학은 늘 가능성의 언어로 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언어는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낯설고 갑작스럽다면, 평소와 다르다면, 대칭이 무너졌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세요. 응급실로 가는 길에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은 곧 치료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혹시 괜히 갔다가 아니면 민폐가 아닐까 걱정하시죠? 아닙니다. 뇌는 장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최선의 예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하기 직전 간단한 점검표를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어제의 내 걸음과 오늘의 내 걸음은 같은가? 어제의 계단과 오늘의 계단은 같은가? 어제의 발끝과 오늘의 발끝은 같은가? 70대의 다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거웠다가 가벼워지지만 뇌에서 비롯된 변화는 보통 갑자기 한쪽만 어색하게라는 세 단어를 동반합니다. 이 세 단어는 오늘 이야기 내내 여러분의 안내판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 며느리 사위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는 안부 인사만큼 소중한 징후입니다. 영상통화로라도 잠깐 걸어보시게 하고 발끝을 올려보시게 하고 균형을 잡아보시게 해주세요. 어색함을 발견하는 눈은 가족이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혹시 이상 징후가 스치면 주저없이 119 그리고 가까운 종합병원의 응급실. 특히 70대 이후의 다리는 여러 질환의 만남터입니다. 근육량은 줄고 관절은 예전만 못하고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다리 이상 뼈관절로 자동 번역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습관을 잠깐 멈춰주세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뇌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마음 한쪽에 켜두는 것만으로도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리에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교차로 지휘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맥이 풀리는 느낌,
한쪽 발을 질질 끄는 변화, 계단에서 자꾸 발목이 걸리는 낯선 서툼 이런 모습들이 전날까지 없었다면 그 순간만큼은 무릎보다 먼저 뇌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팔과 얼굴, 말이 엮이면 확률은 더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꺼내 보려 합니다. 70대 다리에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신호 7가지. 이 7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본인과 가족의 시간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다라는 말을 통증과 같은 느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아프지 않은 응급 상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진통제를 먹고 낮잠을 자며 시간을 흘려보내죠. 하지만 뇌세포는 혈류가 끊기는 순간부터 초단위로 기능을 잃습니다. 어떤 치료는 4시간 반이라는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치료는 6시간을 넘기기 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참는 법이 아니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도 끝은 뇌에서 맺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신호는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뇌경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학은 늘 가능성의 언어로 말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언어는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낯설고 갑작스럽다면, 평소와 다르다면, 대칭이 무너졌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세요. 응급실로 가는 길에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은 곧 치료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혹시 괜히 갔다가 아니면 민폐가 아닐까 걱정하시죠? 아닙니다. 뇌는 장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최선의 예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하기 직전 간단한 점검표를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어제의 내 걸음과 오늘의 내 걸음은 같은가? 어제의 계단과 오늘의 계단은 같은가? 어제의 발끝과 오늘의 발끝은 같은가? 70대의 다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거웠다가 가벼워지지만 뇌에서 비롯된 변화는 보통 갑자기 한쪽만 어색하게라는 세 단어를 동반합니다. 이 세 단어는 오늘 이야기 내내 여러분의 안내판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 며느리 사위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이는 안부 인사만큼 소중한 징후입니다. 영상통화로라도 잠깐 걸어보시게 하고 발끝을 올려보시게 하고 균형을 잡아보시게 해주세요. 어색함을 발견하는 눈은 가족이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혹시 이상 징후가 스치면 주저없이 119 그리고 가까운 종합병원의 응급실. 오늘 우리는 망설임을 줄이는 지식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70대 다리에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징후 7가지 첫 번째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10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을 긁는다입니다. 어제까지 잘 들리던 발끝이 오늘 아침 유독 말을 안 듣는 느낌, 슬리퍼를 질질 끌게 되고 실내에서라도 툭툭 걸리적거려 넘어질 뻔하는 순간이 늘어났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발목 들림이 떨어지는 현상, 흔히 드로풋에 가까운 양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도 이런 증상을 만들지만 뇌에서 오는 문제는 대개 갑자기 한쪽만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주 간단한 점검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발을 앞으로 쭉 뻗은 뒤 양쪽 발끝을 동시에 자기 쪽으로 최대한 당겨보세요. 이때 오른발이 왼발보다 현저히 덜 올라오거나 발목에 힘이 빨리 풀리면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 원인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비슷한 자가 확인으로 공중의 발끝으로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보게도 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동작이 오늘 유독 서툴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특히 같은 쪽 손가락 힘이 빠지는 느낌, 젓가락질이 서툴어지는 변화가 곁들여지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119를 바로 부르세요. 둘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의 저림 혹은 무감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갑작스러움과 대칭이 아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종아리가 자주 저렸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있던 만성 저림과 뇌에서 내려오는 감각 저하는 감각의 질이 다릅니다. 말초에서 오는 저림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에 가깝다면 뇌에서 시작되는 감각 이상은 면이 넓고 둔한 느낌, 피부가 두툼한 장갑을 낀 것처럼 둔탁해지는 느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동전이나 열쇠처럼 차가운 금속을 양쪽 정강이에 번갈아 대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물건을 댔는데 한쪽은 차갑게, 다른 쪽은 둔하게 느껴진다면 감각신경 전달에 문제가 의심됩니다. 여기에 발바닥 바닥감이 달라지는 것도 힌트입니다. 카펫, 마룻바닥, 욕실 타일처럼 재질이 다른 바닥을 걸을 때 한쪽 발바닥의 질감 구분이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발을 더 꽉 디뎌야만 버틸 수 있는 느낌이 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뇌경색의 많은 패턴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 응급 상황이 바로 이 병의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과 비틀거림입니다. 특히 손의 쪽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앉아 있을 땐 멀쩡한데 일어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이 자꾸 쏠리고 두 발을 붙이고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어지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눕는 경우가 많은데 회전성 어지럼이나 구토가 동반되더라도 새로운 비틀거림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과 함께 시작됐다면 의심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체크가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똑바로 걸어보되 바닥에 가상의 선을 밟는다는 마음으로 발끝과 발뒤꿈치를 일렬로 놓고 5걸음만 걸어보십시오. 평소에는 무난하던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특히 한쪽 발뒤꿈치 정강이가 스치며 올라가는 동작이 어색해진다면 손의 내관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뇌경색은 말이 흐려지거나 얼굴마비가 뚜렷하지 않아 초기에 놓치기 쉽고 호흡변화 장애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보다 혹시 뇌일 수 있다. 는 쪽으로 판단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3가지 신호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전과 비교했을 때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나이는 천천히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순간을 갈라놓습니다. 둘째, 좌우의 비대칭입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무겁고 저리다면 대개 전신 컨디션이나 근골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쪽만,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이 조합은 뇌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통증의 부재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응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가 한 문장으로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한쪽만 아프지 않은데 어색하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위기 앞에서 훨씬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다리가 이상할 때 바로 MRI를 찍어야 하나요? 영상검사는 의사가 판단하겠지만 검사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의료진과 공유해야 최선의 치료 도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는 증상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증상이 왔다가 가는 일과성 허혈발작도 같은 질병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괜찮아졌으니 다행이 아니라 다행히 기회를 얻었다 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3 신호를 기억하는 일은 단지 병을 두려워하는 기술이 아니라 치료의 문 앞에 제때 도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걸음과 균형은 전화 너머 목소리만으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로 20초만 시간을 내서 발끝 당기기, 일자 보행, 발뒤꿈치 정강이 동작을 천천히 해보시게 하세요. 낯선 비틀거림, 한쪽만 떨어지는 힘, 둔해진 감각이 포착되면 지체 없이 119입니다. 어르신 본인께도 부탁드립니다. 민폐일까?
바쁜데 괜히 이런 마음이 시간을 늦춥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부터는 다리와 더불어 얼굴과 말의 미세한 변화를 함께 엮어 풀어보겠습니다. 다리가 먼저 알려주는 경고음 뒤에는 대개 다른 작은 소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놓치지 않는 법, 이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진다입니다. 다리는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셀카를 찍거나 거울을 보니 입꼬리가 한쪽만 밑으로 살짝 처지고 웃을 때 치아가 양쪽에서 보이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를 꽉 물어보면 한쪽 광대가 잘 안 올라오고 콧바람을 세게 내쉴 때도 한쪽 콧구멍이 덜 벌어집니다. 특히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 가족의 눈이 중요합니다. 엄마, 오늘 피곤해 보여. 같은 말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모음, 이우아를 차례로 크게 발음해 보게 하세요. 이에서 입꼬리가 잘 올라가는지, 우에서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는지, 아에서 턱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지 관찰합니다. 한쪽이 둔하면 얼굴 신경 자체보다 더 위, 즉 뇌에서 오는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리의 어색함이 10개나마 동반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119입니다. 통증은 여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뇌가 말하는 작은 차이를 얼굴이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말맛이 바뀐다입니다. 발음이 평소보다 눌리고 자음 사이 경계가 뭉개져서 가족들이요? 뭐라고요? 하고 대묻기 시작합니다. 혀끝이 굳어 혀 짧은 소리처럼 들리고 평소 잘 쓰던 어휘가 순간 떠오르지 않아 비슷한 말로 얼버무리게 됩니다. 저 그거 있잖아요. 저기 하고 시간을 끄는 구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면 빨간불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고 좌우 다른 신체 신호와 묶여 나타날 때가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셀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샀습니다. 같은 짧은 문장을 3번 연속 속도와 억양을 최대한 같게 말해 보십시오. 녹음해서 들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발음이 흐려지거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변화를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이는 느낌, 혀가 두꺼워지는 느낌은 흔히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다리의 어색함, 얼굴의 비대칭과 함께 시작됐다면 그날은 병원으로 가야 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시야의 변화입니다. 일시적으로 한쪽이 흐릿하거나 시야의 절반이 잘리진 않지만 비어 보이는 느낌, 계단을 내려갈 때 발 디딤을 헷갈려서 헛발을 자주 딛는 변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눈 자체의 병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시간의 단서가 있습니다. 안과적 문제는 대개 서서히 진행하거나 눈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는 순간 갑자기 특히 다른 신경학적 신호와 껴서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두 손으로 잡고 같은 줄의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세요. 줄 끝에서 다음 줄로 내리는 순간 시선이 이상하게 튕기거나 글자 사이 간격이 벌어져 보인다면 후두엽과 그 주변의 혈류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곧 치료입니다. 119를 부르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졸림과 무기력입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잤는데 낮에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몰려오고 다리가 솜처럼 힘없이 느껴지며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조금 과로했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앞의 신호들과 합쳐지면 경고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멀쩡했지만 점심 이후 갑자기 비틀거리고 말을 아끼고 표정이 가라앉는다면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혈류 문제일 가능성을 우선 배제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부정맥을 포함한 심장질환이 있는 분, 고혈압 약을 끊었다 다시 먹는 식의 들쭉날쭉 복용 패턴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높습니다. 졸리면 자면 되지. 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졸리지?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생명이 지켜집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리에서 시작해서 얼굴, 말, 눈, 전신 컨디션으로 확장되는 작은 흔들림들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갑작스러움 그리고 비대칭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슴에 붙여두고 오늘 하루만 주변 어르신의 걸음 표정 말 시선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조금 이상하면 지금 바로 이상함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약이 됩니다. 이제 왜 119를 지금 불러야 하는지, 치료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상당수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혈전을 녹이는 정맥 내 혈전용해제 치료는 증상 시작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30분 내 선택된 환자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다리에서 혈관을 통해 뇌까지 가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시행되는데 대개 6시간 안쪽이 가장 효과적이고 영상과 임상 상태에 따라 24시간까지도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쉬면 풀리겠지 라고 12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치료의 문은 소리 없이 닫힐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후회가 아니라 결과가 남습니다. 거동, 말, 시야, 삼킴, 기억 그 무엇이든 잃어버린 기능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를 부른 뒤 응급실에서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도착 즉시 혈압, 산소 포화도, 혈당을 체크합니다. 혈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혈당도 갑작스런 신경학적 증상을 흉내낼 수 있어 혈당을 바로 교정하면 증상이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CT를 통해 출혈인지 경색인지부터 가릅니다. 출혈이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외과적 처치를 고려하고 경색이면 혈전용해제의 적응증과 금기사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복용 중인 약, 특히 와파린이나 NOAC 같은 항응고제는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분 단위로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점심 먹고 TV 보다가 2시 10분쯤 다리가 휘청했어요. 같은 정확한 진술은 곧 치료 기회입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절대로 귀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혹은 며칠 내 본 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장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70대 이후 뇌경색의 큰 축은 심인성 색전증, 특히 심방세동에서 출발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방 속에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 혈전이 어느 날 툭 떨어져 뇌혈관을 막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갑자기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맥을 잴 때 규칙성을 꼭 확인하고 가정용 혈압계의 맥박 불규칙 표시를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스마트워치의 맥박 측정도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 박동이 반복 포착되면 심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이 확인되면 항응고제를 통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재발 예방의 핵심입니다. 피 묽게 하는 약은 무서워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넘어져서 멍이 잘 든다. 잇몸에서 조금 피가 난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한쪽 몸이 영구적으로 약해지는 상황과 저울질하면 항응고의 이득은 대개 그 불편을 압도합니다. 용량, 약제 선택, 약물 간 상호작용은 의사가 개인별로 맞춥니다. 스스로 줄이거나 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너무 흔해서 가벼워 보이지만 숫자로 증명됩니다. 혈압은 12,080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2대, 140을 넘어서는 수치를 반복한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6.5%를 전후로 관리 목표가 갈립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동반 질환에 따라 70mg/dl 미만까지도 내려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일상을 바꿉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응급신호입니다. 생활 습관은 내일부터 해도 되지만 뇌의 구조적 손상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합니다. 이상하면 설명하지 말고 이동하자. 119로. 이제 실제 사연을 빌려 신호를 놓쳤을 때와 잡았을 때의 다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남성 A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경 마루에서 일어나는데 오른 발끝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나이 들어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른손 젓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덜 올라갔지만 며느리에게 괜찮다 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이때 119를 불렀지만 증상 시작으로부터 이미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도착 뒤 영상에서 좌측 중대 내동맥이 막힌 큰 혈관 폐색으로 확인됐고 혈전 제거술을 시도했으나 이미 뇌 조직의 손상이 광범위했습니다. 재활을 통해 보행을 보조하고 발음을 나아지게 하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오전 10시라는 시간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단 한 통만 빨랐어도 그 한 통은 때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74세 여성 B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왼쪽 종아리가 갑자기 둔해지고 칼을 들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표정과 발끝 당기기를 확인했고 왼쪽 입꼬리가 덜 올라가고 발목 힘이 떨어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설명하지 않고 곧장 119를 눌렀습니다. 오후 1시 35분 응급실 도착, 2시 5분 CT, 2시 20분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3시 10분 증상 호전 확인. B 어르신은 3일 뒤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묻지 않고 우선 움직이자. 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앞에서는 이유보다 시간이 약입니다. 이유는 병원에서 찾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을 열러 가야 합니다. 재발을 막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 B 사례 모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염분 줄이기, 규칙 약 복용, 주 5일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여기에 소량의 항열소 판제 혹은 항응고제를 개인 상황에 맞추어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제는 혈관 내 동맥 경화판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은 평생 동반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이라는 단어는 겁을 주기보다 안전을 길게 이어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약을 먹는 그 10초가 일상의 두 손을 자유롭게 지켜줍니다. 어르신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예방됩니까? 수분은 중요합니다. 탈수가 심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러나 물만으로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물은 기반이고 혈압 당지질 관리는 기둥입니다. 또 하나, 아스피린을 미리 먹어두면 안전한가요? 개인차가 큽니다. 위장 출혈 위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나이와 체중, 동반 질환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의로 시작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재발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예방은 단순하지만 단순함 속에 개인화가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이제 오늘 주제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망률 1위 뇌경색, 70대 다리에 나타나는 위험징후 7가지. 우리는 신호를 배웠고 왜 즉시 119인지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의 루틴입니다. 저는 3분 신경 체크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 전 거울 앞에서 60초, 낮에 걷기 전 복도에서 60초, 저녁 TV 보기 전 거실에서 60초 총 3분입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이 우아를 크게 말하며 좌우 입꼬리와 혀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둘째, 복도에서 발끝 발뒤꿈치 일자 보행 5걸음,
눈을 잠깐 감고 두 발 붙여 서기 10초. 셋째, 의자에 앉아 양발을 뻗고 발끝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10초 유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동시에 숫자를 거꾸로 세어봅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색하거나 좌우 차이가 느껴지면 그날은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가족과 상의해 병원을 선택하거나 119로 이동합니다. 짧지만 확실한 루틴은 불안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관리 가능한 신호로 바꿔줍니다. 식사 이야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소금은 하루 오지 이하, 젓갈국찌개의 국물은 가능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육과 튀김의 빈도를 줄이시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좋고 견과류 한 줌은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식사의 목표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오늘의 혈관은 무엇을 원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 그 한 번의 질문이 식탁을 바꿉니다. 술은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12병 또는 맥주 2캔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다면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뇌혈관은 연기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걷기가 기본입니다. 빠르게 30분의 기준을 몸에 새기세요. 숨이 약간 차고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넘어짐이 두렵다면 벽이나 난간을 따라 걷고 방 안의 걸림돌을 치워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넘어짐과 항응고제는 좋지 않은 조합이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설계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신발은 뒤축이 안정적인 것을 고르시고 실내 슬리퍼도 발등을 잡아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약 복용은 알람에 맡기십시오. 기억력은 누구에게나 흔들립니다. 아침 8시, 저녁 8시 같은 고정된 알람을 두고 약통은 하루 칸과 요일 칸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빼먹음이 줄어듭니다. 병원에서 약이 바뀌면 기존 약을 무조건 버리지 말고 목록을 정리해 약 봉투에 붙여 오세요. 중복 처방과 상호작용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약,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도 모두 목록에 포함하십시오.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가 아니라 모든 약은 정보가 필요하다. 가 정답입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저림과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허리 디스크는 자세와 연관이 깊습니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 때 통증과 저림이 심해지고 기침 재채기 때도 통증이 튈 수 있습니다. 반면 뇌경색 관련 저림은 자세와 무관하게 갑자기, 면이 넓고 둔하게, 종종 얼굴이나 팔 같은 다른 부위의 이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났는데 이것도 위험신호인가요? 수면 중 근경련은 흔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낮에 균형 이상, 발음 변화, 얼굴 비대칭이 겹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쥐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말고 조합을 보십시오. 셋째, 혈압이 집에서는 높은데 병원에서 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혈압이 더 예측력이 높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 각각 2번씩 재고 평균을 기록해 오시면 치료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마트워치로 충분히 심장 관찰이 되나요? 부정맥 탐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단은 의료기기로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불규칙 박동을 반복해서 알리면 그 자체로 검사의 이유가 됩니다. 다섯째, 백신 후에 저린데 괜찮나요? 일시적 말초 신경 자극은 있을 수 있으나 백신과 무관하게 신경학적 갑작스러운 비대칭이 생기면 원인을 가리지 말고 119입니다. 여섯째,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뇌가 회복하려면 자극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침상에서라도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앉기, 서기, 서서 균형 유지 보행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집에서도 가능한 운동은 많습니다. 의자에 앉아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끌어당기기, 발뒤꿈치 들기,
벽 짚고 한 발 서기 등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단 피곤해지기 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재활은 응원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주 5일 하루 3060분의 반복이 기능 회복을 이끕니다. 어제보다 1초라도 오래, 1m라도 멀리. 가 아니라 어제와 같거나 아주 조금만 더. 가 목표입니다. 과부하는 좌절을 낳고 좌절은 포기를 낳습니다. 칭찬은 즉시, 피드백은 짧게, 휴식은 충분히 이 세 줄만 지켜주시면 환자분의 의지가 오래 갑니다. 침대 옆에는 항상 배를 두고 밤중 화장실 이동 시에는 조명을 켜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슬리퍼를 준비하십시오. 작은 안전이 큰 회복을 부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하루 체크리스트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거울 앞 60초 이우와 양쪽 눈썹 올리기, 양쪽 볼 부풀리기. 낮 복도 60초 일자 보행 5걸음, 발 뒤꿈치 정강이 슬라이드 3회, 양발 붙여 눈 감고 10초. 저녁 의자 60초 양발 뻗고 발끝 당기기 10초 유지 3회, 동전 냉온 감각 양쪽 확인, 짧은 문장 3번 녹음해 발음 비교. 추가 수분 68잔, 약 알람 체크, 혈압 맥박 기록. 이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떨어지는 항목이 나오면 가족에게 알리고 이동을 준비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눕지 않습니다. 옷 위에 걸칠 것만 챙기고 복용 중인 약 봉투와 의료보험증, 최근 진료 기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9. 이 단순한 흐름은 반복할수록 자동화됩니다. 당황이 줄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질환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1순위 혈압, 2순위 심장 리듬, 3순위 당, 4순위 지질. 이 순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체감 영향을 반영합니다. 혈압은 매일 기록하고 맥의 규칙성은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당과 지질은 분기마다 수치로 확인합니다. 이 네 축을 들쭉날쭉이 아니라 조금 낮고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숫자의 미세한 차이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장기 평균이 중요합니다. 장기 평균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일의 행동입니다. 오늘의 일회가 모여서 평균을 만듭니다. 마무리 전에 혹시라도 이미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복 곡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며칠은 훌쩍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멈춘 듯 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뇌는 우회로를 찾는 중입니다. 좌절감이 클수록 일상의 작은 기준을 재설계해 보십시오. 양치 3분을 2번 하던 것을 한 번 5분으로, 양말 신기를 의자에서 시도하다가 서서 옮기는 나를 달력의 별표로, 전화 한 통을 2통으로. 이런 작은 확장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우울감이 길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항우울제는 뇌의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뇌는 장기이고 장기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재활은 같이 사는 기술을 새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빨리빨리를 잠시 내려놓고 느린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 주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대신 어떻게 도울까? 로 바꾸어 보세요. 도움의 손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연습을 먹고 자랍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회복의 문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엔딩으로 오늘의 핵심을 5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다리에서 시작되는 7가지 신호 발끝 질질, 한쪽 저림 눈감, 균형 상실, 얼굴 비대칭, 말맛 변화, 시야 이상, 갑작스런 졸림 이 조합되면 즉시 119. 둘째, 시간은 치료입니다. 설명보다 이동, 추측보다 기록, 지연보다 호출. 셋째, 심장 리듬은 뇌의 그림자입니다. 불규칙 맥은 검사의 이유이고 항응고는 재발을 막는 다리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은 숫자를 바꾸고 숫자는 미래를 바꿉니다. 소금 줄이기, 빠른 걷기, 금연, 절주, 꾸준한 약. 다섯째,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의료진, 그리고 이 채널이 함께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통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분,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 옆집 어르신, 오래 연락 안 드린 선배, 그분께 오늘 배운 3분 신경 체크를 알려주세요. 영상통화로 같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샀습니다. 이 문장을 함께 3번 읽어보시고 발끝을 함께 당겨보세요. 혹시라도 어색함이 느껴지면 오늘의 영상이 그분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튼튼 노우 TV의 의사이자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화면 너머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문장을 되뇌입니다. 조금 이상하면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심어두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리,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이 오래도록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튼튼 노우 TV 여기까지였습니다.